권영철 대기자의 와이뉴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휴가 중인데요. 김인정이가 불러서 나왔는데 휴가를 마치고 왔다 그러니까. 며칠 남으셨는데 제가 너무 오래 쉬셨습니다 하고 네. 사실은 불러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까무잡잡하게 타서 오셨네요. 축구도 어제 보셨고 휴가 네. 중에 좀 편한 마음으로 보셨을 테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한일전 토요일 경기도 예측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맞춘 분 다 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 쏘겠다고 했다가 너무 많은 분이 신청하시는 바람에 추첨하겠습니다라고 뒤에 얘기를 했는데 아마 뒤에는 못 들으셨던 분들이 계셨나 봐요. 뉴스쇼가 좀 더 넉넉해져서 커피 쿠폰 100장, 1000장 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한일전도 추첨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지 좀 하죠. 공개방송 9월 19일 수요일 이화여대에서 있습니다. 7시 30분 공개방송 700분의 우리 청취자를 초대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신청서를. 내일까지 받겠습니다. 신청 내일까지 받아서 여기도 또 추첨을 해야 됩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싶어 하셔서요. 7만 명 모을 수 있는 좌석 같은 거 한번 마련해야겠어요. 권영철 대기자 다음에는. 7만 명요? 이렇게 많이들 신청하실 줄 정말 몰랐거든요. 7만 명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700명 너무 많은 거 아니고 어떻게 채워 이랬는데 정말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뉴스쇼 식구들의 축제 같은 마당 대단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끼리 얼굴 보면서 같이 좀 격려하고 서로 박수치고 이런 무대 됐으면 좋겠는데 권영철 대기자도 오셔야죠. 9월 19일.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그 베레모 그거 쓰고 오세요. 그 멋있는 모자. 겨울 아닌데요. 그거 하나 있으시잖아요. 겨울이 아닌데. 그럼 그냥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권영철 대기자의 와이뉴스 오늘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금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가격 급등한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들 중에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36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죠.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까? 예. 부동산 광풍에 왜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조사 대상이 부동산 투기에 의혹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 지역 등에서 고가 아파트 또는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자기 돈이 아닌 증여를 받은 돈이거나 법인 자금을 빼냈거나 그런 경우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다주택 소유자들도 있고 유형이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소득이 없으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실거주 이외의 투기 목적으로 다수주택을 사들이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까? 구체적으로. 연봉이 5천만 원대인 20대 중반의 A씨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33억 원에 샀습니다. 가능한 얘기인가요?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연봉. 네. 근데 33억 원짜리를 20대가. 그렇죠. 국세청은 의대 교수인 아버지가 편법 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있고요. 또 직업과 재산이 없는 19살 B씨는 청약 인기 지역에 있는 분양가 14억 원 아파트에 당첨이 됐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19살. 19살이. 네. 또 연봉 4,200만 원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20대 후반 C씨는 분양가 13억 원에 당첨이 됐습니다. 부모의 편법 증여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사실상 불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또 14채 아파트를 취득하고 단기간에 주택 5채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경우 구입 자금을 편법 증여받는 의혹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무조사 들어가는 건데 자녀에게 돈을 주는 이런 뭐랄까요? 꼼수들, 편법들도 아주 다양하다면서요. 국세청이 발표한 증여수법에 ATM 증여, 연금 증여 같은 새로운 꼼수도 적발이 됐습니다. ATM이라면은 그 은행 자동 입출금기?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부친이 아들에게 계좌로 돈을 넘기면은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추징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아들하고 같이 가서 ATM에서 현금을 찾아서 아들 계좌로 돈을 넣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아들 계좌로 넣는 방식을 택해서 하는 새로운 신종 수법인데 이런 식으로 10억 원대 신도시 부동산을 사들였고요. 연금 증여는
아버지가 그 10억 원대가 넘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내는 이제 불입을 하죠. 그리고 고액의 이 연금 수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거를 아버지가 냈는데 수령은 딸이 받는 거죠. 그리고 현금 증여를 해서 또 뭐 10수억 원대 아파트를 사도록 하는 그런 방식들도 이번에 새롭게 적발이 됐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무조사하는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처음 아닙니다. 벌써 문재인 정부 들어서 6번째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6번째고 그 전에도 있었던 걸 거고. 계속 해왔는데 계속 해왔던 거고. 국세청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5차례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무자에 대해서 기획 세무조사를 했는데 그동안 1,500여 명에 2,500여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예, 예. 국세청이 6번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 예. 한성희 국세청장은 그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시를 하기도 했거든요. 예. 국세청은 부동산 과열 지역의 거래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와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의 내역까지 상시 점검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의 내용입니다. 네. 앞으로 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부동산 과열 잡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대책의 일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잡힐까요? 솔직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궁금해요. 예, 국세청의 부동산 과열 지구 내 거래자 중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서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 예. 또 일정 성과도 거두고 있고요. 그렇지만 부동산 과열 양상을 잠재우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사후 약방문이죠. 사실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 벌어지고 난 예. 다음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인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현 교수는 부동산 과열 지구에 대한 세무조사는 필요는 하다. 그렇지만 다른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했고요. 네.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은 변죽만 울리는 꼴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허. 남 소장은 파리떼가 몰리면은 파리채 들고 파리를 잡으러 다닐 것이 아니라 예, 예. 파리가 꼬이는 음식물을 치워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거 명언이네요. 파리가 끓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잡는다고 되느냐. 네. 잡아도 또 올 건데. 그렇죠. 그 썩은 음식을 치워라. 그렇죠. 국세청의 한 관계자도 솔직히 말해서 세무조사와 부동산 시장 과열과는 별 상관이 없다. 네. 투기 세력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나오지만 국세청이 관심을 갖는 것은 거기에 몰리는 자금이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국세청으로서는 탈세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는 게 기본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과열은 뭐 타이밍이 맞아서 적절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이 부동산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어려운 일인 줄은 압니다. 지금 부동산 대책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대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 본질을 비켜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많습니다. 본질은 둔 채 외곽만 때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최저임금 올려서 월 소득 100만 원이 늘었는데 예. 전세값이 1,000만 원, 2천만 원, 집값이 5천만 원 이러고 오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남기업 소장은 지금은 근본 대책이 없이 단기 시장 조절 대책으로 하려고 하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풍선 효과가 난 것이다. 지금이라도 보유세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반성하고 확실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런데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나 장하성 실장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나를 볼 수 있는데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예. 발표된 보유세 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돼서 집값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그렇죠. 정태인 박사가 좀 따끔한 소리를 했는데요. 액면으로는 과거와 달라질 게 없다는 정도지만은 투기 세력에게는 부동산 가격을 내리기는커녕 투기를 강력하게 막을 생각도 별로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참 진단을 했습니다. 애매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보유세 확 올려버리면 또 부동산 시장이 확 죽으면서 경기 전체가 다 죽을까 봐. 그러잖아도 경기 안 좋은데. 뭐 이런 걱정들이 복합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보유세를 한꺼번에 확 올릴 수는 없겠죠. 예. 그런데 시그널이를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보유세를 올리면은 몇 년 뒤에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특히나 그게 고가의 부동산과 다주택 소유자들에게는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 다주택자들이 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세금 조금 내고 가지고 있으면 더 큰 예.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준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을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거다. 그리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부동산 대책 전문가들 의견을 쭉 많이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정답이 있으면 이미 시행을 했겠죠. 사실 정답은 찾기 그러니까요. 어렵습니다만은 종합적인 대책, 유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은 따로 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은 다들 공감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세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면 소용이 없는 거고 최저임금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나 보유세 강화와 함께 가야 효과를 낸다는 다 거죠.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임금만 실행되어야 올린다고 된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것은 부동산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최저임금 논쟁만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가 경제 토론 한 번 했는데 근데 네. 여당 분은 여당 경제 전문가는 그 얘기하시더라고. 이걸 유기적으로 한꺼번에 해야 효과 있다는 걸 아는데 이게 야당이 통과 안 시켜주는 법들이 그중에 꽤 많아서 사실은 한 번에 뭐걸 하기 굉장히 어려운 애로가 있다. 그러면 야당을 압박을 해야죠. 촛불을 왜 들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부동산은 보유세를 올리고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양도세를 낮춰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실수요자가 사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집은 많은데 집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요. 이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계기로 부동산 대책 한 번 더 생각해봤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